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에서 3학년 그 4학기 동안 수1, 수2,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등을 또 이수해하고 또 말씀하셨던 EBS 교재 또 8권을 또 더 풀어야 합니다. 4학기 동안. 저희가 주장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공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컨텐츠를 제한하자 공교육에서만이라도 그 선생님들이 너무나 빨리 앞서 나가지 않고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 하에서 다시 그 교과 과목을 재정립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지. 그러려면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교과목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겠죠?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되죠.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릴게요.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그런 어떤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서 진도의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선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당연히 학교에서는 안 해주니까 사설학원을 가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시 문제를 규제하면 사교육은 줄어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입시 문제에 있어서 또는 중간고사,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지금 저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저희는 진도 지금 선행학습을 규제 자, 한 1분 정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규제 지금 선행학습만을 규제해서는 일단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난이도화 됐다는 거예요. 맞죠? 그 부분 때문에 선행학습이 없으면 공교육 자체가 존립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도화 된 것을 많은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못 따라가니까 다 그거 사교육에서 채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난이도를 낮추고 더 많은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공교육이 변해야 공교육이지. 사실 교육이란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다른데 다 딴 데 가서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몰아넣은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은 인재들을 사회에 맞게 양성하려고 공교육이 있는 건데.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자, 각 팀 회의 후에 이제 약간 토론이 뜨거워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회의 후에 1침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실 많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선을 그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자꾸 좁히게 되고 저희가 이길 줄 알았어요. 이분이 필요한가? 좀 느긋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서울의 주요 대학 2013학년도 자연계 논술고사에 출제된 182문제 중에 68문제가 대학 교과 수준에서 대학 교과 수준에서 이제 제출됐습니다. 이 부분도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저희도 공교육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규제해야 됩니까? 이 68문제 규제해야 됩니까? 근본의 원인이 해결된다면은 규제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저희가 지금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 개개인의 선행학습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공교육에 있어서 개인들이 선행학습을 하게끔 유발하는 요소를 저희가 규제하자는 겁니다. 공교육에서 마저도 선행학습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학생들 오히려 그 지식 빈부격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입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입시 문제를 규제한다니까요. 결국 모든 학교에서 획일화된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의 허점을 발생하게 될 텐데 이 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획일화된이 아니라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인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평등한 교육의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하향 평준화를 이루자는 얘기 아닌가요? 교육에 하향 평준화가 있을 생각을 하시는지 오히려 그럼 더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역차별을 하는 게 아닙니까? 사회를 10명이라고 쳤을 때 진짜 잘난 애 1명이 나머지 9명 끌고 가는 사회가 있고 아니면은 8, 9명이 다 같이 잘해서 이제 잘 굴러가는 사회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후자 쪽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한국과 핀란드의 지금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 가장 못하는 아이들한테 발을 맞춰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학교와 못하는 학교의 그 편차가 30% 이상입니다. 핀란드와 같은 경우에는 그게 5% 미만입니다. 쉽게 가르친다고 해서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준을 맞춘다고 해서 그것이 학력의 평가에 저하가 되지 않는다. 학력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찾았더라고요. 핀란드. 저 일본만 봤어요. 일본하고 독일만 보고 왔는데 핀란드 예 들면서 그 교육 평준화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핀란드의 경우처럼 이렇게 뭐 최고 수준의 교육 수준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 얘기하는데 상당히 거슬렸어요. 저런 게 있구나. 정말 조사 못했던 건데. 언행 불일치 팀 있잖아요. 네. 이 오늘의 이슈가 선행학습은 규제해야 하는가 아닌가인데 이것을 공교육의 선행학습으로 논의를 제안한 이유가 개인의 선행학습을 규제한다는 것은 저희가 일일이 집을 찾아가면서 볼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방법론적으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막는 것은 당위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은 그 기존 현행 법안에서 발췌를 했다고 법안에서 나온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그 주제에서 과연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들 이런 어떤
그런 조항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실효적인가 이런 것을 논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준비를 스스로 제안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탄로가 났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좁혔던 게 수가 읽혔구나. 그러니까 그런 모든 수가 다른 사람한테도 보이는구나. 자, 두 팀 다 수고하셨고요. 자, 남은 한 장의 결승행 티켓을 거머쥘 팀이 누가 될까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슈퍼브레인이냐, 언행 불일치냐. 결과는 준결승다운 대접전. 과연 결승 진출팀은 네, 4점 차이로 245대 241로 언행 불일치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걸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상대편 빨간색에 윈 써있는 거예요. 몇 점인지 안 보이고 윈만 보였어요. 그래서 준비는 참 많이 하셨는데 이 답변할 때 이렇게 좀 명료하게 요약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그 고생한 흔적을 양쪽 다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저는 동점을 줬습니다. 괜찮아요. 결승전에 진출한 최후의 두 팀. 다음 주 절대 강자를 가리기 위한 시즌 최고의 빅매치가 펼쳐진다. 언행불일치는 굉장히 모범적이고요. 잘못된 만나면 약간 개성이 좀 강하고 조금 이렇게 톡톡 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팀과 브라질 팀이 경기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 승패를 떠나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처럼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저는 두 팀의 승부를 떠나서 이 토론이 대학 토론 배틀 역사상 가장 재미있고 그리고 좀 팽팽한 잘못된 만남 팀은 굉장히 그 집중력이 강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는 체질로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언행불일치는 깊이보다는 옆으로 다양하게 이 시각 자체를 이렇게 폭넓게 보려고 하는 걸 느꼈어요. 이승엽이냐 양준혁이냐네요. 이승엽이냐 양준혁이냐, 임지범이냐 이승철이냐. 언행불일치 팀은 아주 노련한 게 잽을 계속 날려요. 잽. 반면에 잘못된 만남은 애들이 강타자, 돌주먹, 휘둘러. 맞습니다. 자, 오늘의 MVP는요. 안 써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MVP는 자, 이번 주 MVP는 둘 다 너무 못해서 그동안 고생한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잘 쓸 거고요. 예. TVN 대학 토론 배틀 사상 최초로 MC가 가져가. 이제는 둘 다 이렇게 줄 만한 상황이 아니면 MC가 가져가는 걸로. 자, 농담이고 이번 주는 자, 잘못된 만남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아쉽게 결승엔 진출하지 못했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준 두 팀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자, 오늘 여기 네 팀과 함께 차별 없는 사회, 기본에 충실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죠. 공정에 대한 토론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최종 우승의 영예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대학 토론 배틀 시즌 5의 슬로건이죠. 20대 지성, 대한민국을 논하다. 결승전 키워드가 인성교육이라고 들었는데요. 손시영 씨, 인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허지영 씨는 정말 인성교육과 좀 이렇게 멀어 보이는. 교육해서 안 된다, 인성교육. 자꾸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교육해서 안 된다가 아니고, 그러면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가정과 사회를 그렇죠. 물론 가져가야 당연히 된다. 중요하죠. 근데 이 법안 나랑 승부를 벌일 만한 괜찮은 상대다라는 뜻인가요? 인성 함양의 방관자가 아니라 이만큼 애를 쓰고 있습니까? 대학 토론 배틀 시즌 5의 우승의 주인공은